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일 미증시에서 파웨일 연준 의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며 연준은 인내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인해 미증시가 급락을 했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조정세 자체는 좀 이어갔습니다. 다만 장중 초반 이제 급락 이후에 오후 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좀 보여주었고 낙폭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까지 회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내리누른 우려감 자체가 당장 해소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죠. 서현 탑메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서현 탑메탈이라는 종목 하나만 두고 보기보다는 오늘 이제 관련주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보유 중이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윤석열 관련주들은 오늘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이슈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었고, 실제 사퇴를 한 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에 따른 조정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소식들 접해보신 분들이면은 좀 아실 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서현 관련주들이 윤석열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죠. 서현의 사회이사인 유재만 사회이사가 펜 엔터테인먼트의 사회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시간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서현이 아닌 펜엔터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충격이 전일 시간에부터 오늘까지 이 전체적인 윤석열 관련 테마의 약세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만 사회이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요. 서현 이제 분기보고서,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은 유재만 사회이사가 등기되어 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분기보고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2월 1일부로 시행이 된 상법 시행령에 개정한 제34조 상장회사의 사회이사 등 법령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상장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회이사로 재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 계열사까지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했을 경우 9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이사의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을 서현에서 연임했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로 이동한다면 3년은 더 할 수 있겠지만 펜 엔터테인먼트의 사회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서현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의 유재만 사회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2월 19일 날짜에 나왔던 건입니다. 경력도 동일하죠. 이게 장중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제 어제 시간에서 좀 알려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시간의 하락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싶다는 좀 의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현 계열사를 포함해서 아예 사회이사직에서 뭐 물러났다 이런 내용까지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의 조정은 우선 실질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당장의 이슈 기대감이 소멸을 했고, 이로 인한 뭐 차익 매물 등의 출회 등과 함께 조정이 나타났다. 여기에 서현 관련주들은 유재만 서현 이 사회이사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우려감을 더욱 증폭시킨 탓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 왔었던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특히나 서현을 포함한 계열사를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에 질에 겁을 먹고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준비 자체는 미리 좀 해두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정치 테마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인맥주와 정책주죠. 인맥주는 학연이나 지연 등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엮이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이 시장에 인식이 된 종목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회이사가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반면 다른 종목은 분명히 동일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의 경우는 해당 정치인이 밀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좀 강조를 한다면 부동산 관련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출산 육아 정책을 장려한다면은 엔젤 산업이라든지 출산 육아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주로 편입이 되겠죠. 윤석열 관련주의 경우는 현재 정치에 입문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있는 정책도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은 이제 인맥주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돕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제 정치로서 풀어내겠다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사퇴를 한 날짜를 보면은 검사가 퇴직한 후에 1년 안에는 대선을 포함해서 공직선거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이제 범여권에서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년 대선 선거를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3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일 3월 4일, 3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함으로써 정치, 특히나 대선까지도 일단의 연결고리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정책주로 편입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로지 인맥주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책주로의 순환이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인맥주 위주의 움직임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주도 섹터, 예를 들면 최근에 쿠팡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히토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주도 섹터 없이 시장이 하락을 하는, 전체적으로 밀리는 날에는 오히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윤석열 인맥 정치 테마주들은 매매에 대한 메리트 자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선 후보 관련해서 지지율적인 부분이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관련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지지도는 많이 좀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논할 만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나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 움직임이 워낙에 좀 강했고 관련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인식하기를 그만큼의 상승, 큰 변동을 가져가긴 좀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일단 배제를 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가 이슈도 되고 변동이 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매에 활용할 만한 가치는 큰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주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등을 돌리면서 아예 이탈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금 수급 유입이 용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재만 사회이사 이슈가 있었다고는 하나 기존에 윤석열 관련주 대장이었던 서현 탑메탈은
물론 다시 하락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을 성공하면서 14%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관련주로 편입이 된 이제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었고, 마감도 20%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인맥주의 경우는 다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롯이 투기 관점으로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시장 상황과 주도하는 섹터들의 순환, 그 안에서 정치 테마주가 파고들 틈이 있는지 등을 보면서, 매수 자체는 투기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매도 이후 보유를 하면서 매도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단순히 이제 느낌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촉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투자와 관점과 동일하게 매도까지 노리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마냥 들고 있기에는 변수도 많고 외부 요인들에 따라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홀딩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주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것에 비해서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훨씬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봐야 하는 요소들도 훨씬 더 많죠.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변동성을 잘 활용한다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앞으로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행보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들 역시 움직임을 줄 테고,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나 그날그날의 주도 섹터 등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이 테마주가 파고들 틈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겠고, 정치 테마주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 자체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장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치테마주에 관심은 있지만 좀 매수 접근이 좀 꺼려지시는,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이 정치 테마주도 한번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